한국으로 도착하는 비행기. T480 비행기 박민규 기장입니다. 이걸 요리라고 해온 거야? 다 불어 터졌잖아. 비즈니스석에는 진상 손님이 있었는데요. 너네가 받은 돈이 2배야. 그럼 서비스도 2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만두도 있는데 좀 해드릴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만두야. 근데 이 달래만두는요. 만두파동 몰라? 만두파동? 그때 나서는 누군가. 2004년 만두파동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관련된 회사들 거의 무혐의 처분받은 거 모르셨어요? 뭐야 넌? 장달래 그녀는 유학 후 한국으로 귀국 중이던 달래입니다. 포크 이거 무기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달래는 아주 단호한 맞는 말로 그를 할 말 없게 만들죠. 그리고 공항에 있는 또 다른 남자. 사실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인연으로 묶여 있는 사이인데요. 시간은 12년 전 2002년으로 되돌아갑니다. 한국이 월드컵의 열기로 들썩이던 그때 누군가에겐 최고의 하루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슬픈 날이었죠. 기막히고 억울해서 어째 눈이 감기겠노. 달래의 아버지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이 밑에 거는 초등학생이고 그래서 은혼을 살려내서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 화장실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달래는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여자의 통화를 듣게 되는데요. 아비? 그래, 그거 알았다니까. 택배기사였대. 당연히 해주겠지, 땡 잡았는데. 달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그녀는 사고 친 딸내미가 19이라 하던데. 부잣집 딸이 고등학생임에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었으며 반성조차 없는 딸이 저지른 일을 그녀의 부모님은 돈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가 안 들어도 오디오지. 뭐라 11살래 가스나가. 뭐야 너? 장구. 12년 전에 달래는 장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국은 그녀의 말에 참지 못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슨 일이구니? 합의했나? 엄마가 돈도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 지가 안 봐도 비디오를 까는데. 살인자다. 그 업보 절대 안 없어진다. 내가 지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나?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아까 실수고 지랄이고 네 아버지 죽인 인간인데 내일 길거리로 나가는 안이 있어도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도록 만들죠. 네 들어가서 공부해라. 지금 그게 문제가. 언니랑 내 속옷도 좀 챙기가. 다시 나온나. 그렇게 모두가 행복했던 날은 국에게 슬픈 날로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미치게 슬픈 날. 다른 사람들은 미치게 기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학교를 왜 안 가? 어차피 이사 갈게요. 갑작스럽게 이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머니. 서울로 내일. 갑자기 무슨 소리고 수능이 코앞인데. 할매 만두집 내가 할 기다. 아무리 그래도 의도 넘어도 없이 일하는 건 아니다 이가. 여가 싫다. 골목 끝날 때마다 네 아버지가 툭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서 살겠노 장구가. 그녀는 남편의 흔적이 있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고 너가 아버지 소원 국립대학 서울대 하늘처럼 멋있게. 그렇게 전학을 결정하죠. 다른 한편 서울의 한 가정집. 아들! 그곳에는 국과 동갑인 준수가 있습니다. 준수야 왜? 깨워달라며. 준수는 우아하면서도 자상한 어머니와 준수 수능 볼 때까지만 버스 태우지 말고 당신 차 태워가면 안 돼? 아버지 학교 다니는 중딩 고딩인데. 다소 가부장적이지만 교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교감인 아버지가 있죠. 엄마 왜 이렇게 늦게 깨웠어? 다녀오겠습니다. 준수 당번이래요. 준성이 왜 뛰어? 형이 뛰니까. 그리고 형을 잘 따르는 동생 준성도 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준수에게 엄마 차세요. 준수를 좋아하는 같은 반 친구 다혜. 당근 이기겠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애비들 잘 잤어? 이리 와.
동생 준성은 다혜를 아무도 모르게 혼자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들 보고는 아주 미친 것처럼 뛰어내려갔어. 오늘 바빠? 왜? 다혜와 준수의 어머니는 아주 친한 사이인데요. 누구 오세요? 다혜 엄마요. 다혜 엄마랑은 많이 친하신가 봐요. 초등학교 동창이요. 다혜 엄마랑 다혜 아빠 다 같이요.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죠. 등교를 하던 준성은 다른 교복의 고등학생들에게 쫓깁니다. 대한민국! 준수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전화를 받은 준수는 밖으로 향하고 여기 어디라가? 야, 꼭 말면 사과해. 알았어.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요. 준성이 이들에게 쫓기던 이유는 감히 여친을 건드려? 몰랐어요. 몰랐어. 뭐만 했어요? 일진의 여자친구와의 썸씽이 있었기 때문이고 뭐하냐? 잡어. 맞기 직전에 그때 아, 도저히 못 봐주겠네. 준수가 도착합니다. 아이고 그거 잡혔다. 어딜 가 이 자식아. 준수는 동생을 안심시킨 뒤 누군데 남녀상렬 지사에 껴서 걔 발광이야. 양고 유준수, 나는 네 같은 빙신은 모르고 싶고 뭐? 내 동생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경고를 하고 돌아가려 하지만 끈질기게 달라붙는 일진들. 준성아, 그때 준수의 친구까지 나타나지만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그럼에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자 네가 지면 나 앞으로. 뭐야, 힘숨찐이었어? 그러면 모의고사 끝나고 와.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는 장국.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고 엄마가 아빠 생각이 너무 나서 여기서 못 살겠단다. 아빠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고 갈랐고. 먼 옛날 어느 별에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전학수속을 밟으러 온 장국. 그때 아버지에게 불러주었던 곡이 들려오고 노래를 따라가 도착한 곳에는 준수가 있었죠. 준수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제가 교무실을 찾다가요.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가? 교무실 간다며? 거기 아니야. 전화 갔니? 설레는 첫 만남이 이어지고 여기야. 고맙습니다. 아. 준수도 국에게 호감이 있는 듯하죠. 한편 준수의 어머니 범숙은 새를 놓고 있는 가게에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가는데요. 우리 훈이 잘하네. 그곳은 장국의 가족이 올라와 함께 살며 일을 돕기로 한 외할머니의 만두 가게였죠. 누구시죠? 이런 경우 없는 일을 하시면 어떡해요? 원래는 할머니 혼자시라고 해서 내드렸지. 이렇게 떼거지를 모시면 곤란해요. 떼거지요. 범숙은 이곳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자 계약 위반이라며 따지지만 사모님 오셨어요. 사위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범숙은 이들의 사정을 듣고 이번 계약 때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사정을 봐주기로 하죠. 하지만 고수는 범숙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오늘 축구한다. 짜장면값. 장우는 어디선가 받아온 돈을 건네고 아까 사모님 응, 아이스크림 선물하던데요. 범숙이 준 돈이었고 네가 거지가 뭐 한다고 이런 돈을 받노? 고수는 그녀가 더 마음에 안 들게 되죠. 한편 범숙의 집에도 고민이 있었는데요. 삼촌, 바로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준수의 삼촌 수한에 관한 것입니다. 수아리. 삼촌한테는 한밤중인 거 알면서. 그는 영화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형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장가를 보내든 집에서 내쫓든 하자니까. 내 동생인가? 정아는 그런 자신의 동생이 곱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너 뭐하냐? 저녁 늦다고 당신 뭐라 할까 봐. 나 도와주고 있잖아요. 범숙은 수한을 감싸주려 하지만 두 분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합니다. 5살 연상의 연극한데 그 여자? 정한은 결혼하겠다는 상대가 연상의 배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저녁 안 먹어요? 지금 밥이 넘어가. 삼촌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한편 다혜네에는 가족들이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일하는 남편 철수가 오랜만에 귀국하는 날 여보세요? 도착했어요? 어디야? 달 관리들 말이야. 못 온다는 거지? 철수는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 하미. 여기서 왜 있어? 바쁠 땐 신호등이로 해 어떻게 된 게? 그리고 그의 근처에 있던 다혜도 하미? 저기 저 여자 하미 아니야? 응? 그럼요. 우리 베트남 놀러 갔을 때 아빠 비서였잖아. 철수의 비서로 알고 있는 하미는 사실 철수가 베트남에서 만든 현지처였습니다. 당신 어디예요? 집이지. 혹시 하미랑 같이 들어왔어? 아니? 철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하미와 함께 회사로 들어가는 철수. 지금까지 이런 성과만 보더라도 이제 주의자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상사는 한국에 철수의 자리를 만들어 두었다 말하고 부부 생리별도 너무 오래되면 안 될 것도 같고 그 발령공고 붙이고 말이야. 하지만 철수만 믿고 한국으로 온 하미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에이, 괜찮아? 에이고 있잖아. 에이, 안 뜨거워? 하미, tỉnh lại đi. 하미. Will you leave 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n't leave me. Tôi sắp bên mất đâu. 철수를 끝까지 잡으려는 하미, 그리고 같은 시각 그의 짐을 정리하던 아내 영희. 주철수. 하지만 수상한 옷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미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영희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눈치채게 되죠. 다른 한편 국의 전학날이 오고 오늘 부산에서 전학 온 언니야다. 반장 옆에 가서 앉아라. 여기. 그리고 그곳은 준수가 있는 반이었죠. 긴장해라 유준수.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언니야다. 네. 내가 항상 뭐라 카드노? 국은 부끄러운 마음에 준수를 모른 척하고 왜 모른 척하냐? 무슨 얘기했어들이? 쌀해봐. 쌀. 준수의 친구는 경상도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질문을 쏟아낸 뒤 자 여기 집중하시고. 친구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전학생이었니? 뭐야? 국은 전학 소속을 밟으러 왔던 날 다혜를 만났는데요. 내 문제지. 밑에 다혜가 있는 줄 모르던 장국이 문제집에 물을 부었고 이거 안 보여요? 금방 물 부었잖아 밑으로. 아. 아라니 물어내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때 나타났던 준수의 아버지이자 교감인 정한. 제 문제지가 좀 젖었어요 선생님. 잘 말리면 푸는 데는 지장 없겠다. 네 교감 선생님. 다혜는 정한 앞이기에 순순히 물러났죠. 그때 일은 미안다. 내가 됐어. 그리고 방과 후 준수는? 방금 여기 있었는데? 재활용장에 갔다. 다혜는 준수에게 향하고 본토 발음으로 오빠야 한번 해봐, 오빠야. 민증 앞자리 돼. 너는? 1984-0303. 야, 너 준수랑 생일이 같다, 3월 3일? 자신과 준수의 생일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 어린애가 준수랑 맞짱 뜬 짱 여친인데 얘가 그새 준석이랑 뽀뽀를 했대, 남친 몰래. 진짜? 그러던 그때 모의고사가 끝나고 찾아온 일진들. 야, 저기 준석이 17대 3! 준수에게 다가가고 그때 국이 대신 맞아줍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원 가야지. 잠깐만 준수. 오히려 국이 준수를 진정시키고 나 봐봐. 대충 정신 들었으면 가자. 일진은 돌아가려던 준수를 붙잡지만 뭐? 마무리 깨끗하게 설거지 해야지. 어떻게 마무리해줄까? 야, 저 얼굴 보고 얘기해, 저 얼굴. 머쓱했던 일진은 국에게 다가가 이름이 장우가. 난 안동장씨인데. 아 그래서 어쩌라고. 소리만 지르는데요. 우리 다 고3이다. 니 아까부터 자꾸 말이와 반토막질이고. 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대로 예의 있게 해라. 뭘 예의 있게 하라고 도대체 뭘. 몰라서 묻나 지금. 미안하다고요. 결국 사과를 받아내죠. 아, 맞다. 유준수 빨리 가봐. 담탱이 열받았겠다. 준수는 자신을 찾는 담임에게 향하고
이제 좀 가라앉았나? 준수는 어쩔 수 없었다. 알지? 내도 남동생 있거든. 소란가하는 가스나 말이다. 절개도 없이 여기저기 술 뒤물고 댕기는 거 보면 볼장 다본 가스나다. 고맙다. 누나 대접해줘서. 국은 장우를 잘 달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준수와 같이 하교를 하는데요. 다 왔다. 혼자 갈게. 집 앞까지 가. 너 아까보다 더 부었어. 준수는 국의 상처를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직접 약을 사다 주죠. 안 보이잖아. 숨이 막힌단 말이야. 쉬었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짝이다. 어디? 짝이 만두집. 만두집 할머니가 니네 할머니니? 국이 만두집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만두 몇 번 샀어. 자신의 부모님이 건물 주인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와. 미안해 구가. 어른들 보시면 많이 놀라실 거야. 알았어. 가방이 나도. 집으로 돌아온 준수는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뭐? 교무실에서 국의 교복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던 준수. 다혜 안 입는 교복 있지? 우리 준수반에 전학생이 있는데 교복이 필요한가 봐. 곧 범숙은 영희에게 전화를 걸고 우리 다혜 지 물건 남한테 가는 거 싫어하는데. 말하지 마, 다혜한테는. 내일 만나서 줄게. 우리 준수가 간대. 그렇게 다혜의 교복을 받기로 합니다. 너 솔직히 말해. 왜 그렇게 걔를 못 챙겨줘서 안달이야? 그냥 줄 거 하루라도 빨리 주자. 뻥칠래? 그게 사실은 우리 건물에 만두집 할머니 있잖아. 그 집 외손녀예요. 이번에 전학 온 애가. 준수는 왠지 뒷일이 걱정되는 떡밥을 던집니다. 다혜의 집으로 교복을 가지러 오는 준수. 아저씨 오셨다 해서 인사하고 가려고요. 아, 그래? 야 유준수 자식 좀 잘 좀 부탁한다. 야 웃기네. 다혜 내 피땀으로 키운 내 딸이거든? 영희는 철수의 바람을 알게 된 후로 영희야 아, 됐고. 이건 뭐니? 우리 다혜 좋아하잖아. 무슨 일 있어? 몰라서 묻니? 너 딴 년 끼고 띵까띵까 할 때 난 네 새끼 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혼이야. 당장 이혼이라고! 영희야 어디 아프냐? 아니야. 그녀의 상상이었죠. 확인을 위해 철수의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영희. 미스 유. I love you. 사실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확인하게 되죠. 한편 국은 네 눈탱이가 마구 뭐야 이거? 눈병이란다. 고순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기요. 반장! 그때 찾아오는 준수. 10시까지 아까 거기로 와. 준수는 갑작스레 약속을 잡고 교복이네? 교복을 전해줍니다. 얼마 좀 되는데? 공짜가. 공짜야. 아싸! 그리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 국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주고 근데 넌 이 곡이 왜 그렇게 좋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18번이거든. 아 삐리 같은 거 이름이 뭔데? 이거 아일리시 웨이스. 꼭 커피 이름 같다. 너 귀여워. 귀여운 거 좋아하는 지는 알라 냄새나 풍기고 다니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쌓아갑니다. 한편 준수네에는 수환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요. 제가 오늘 한 잔 꺾었습니다. 조금 전 낮 액세서리 매장에 갔던 수환. 여자친구에게 줄 반지를 준비했지만 우리 헤어지자. 갑작스레 헤어짐을 통보합니다. 많이 기다려준 거 알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형님도. 아니, 당신은 형님 거역 못해. 그녀는 정한의 허락을 받지 못해 쩔쩔매는 그를 마냥 기다릴 수 없었고 수환이 이러는 건 정한의 집에 얹혀 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사정이 있는 듯하죠. 형님 성격에 나랑 결혼한다 그러면 유산 주네 안 주네 말 많을 거고 보내준다고 할 때 가. 마음에 오는 소리 하지 마. 나 한참 됐어. 나 아쉬워서 너 잡고 있었던 것뿐이야. 사랑 아니야. 그렇게 이들은 헤어집니다. 여기랑 끝났어요. 불쌍한 여자예요 여기. 네 자신을 좀 봐 이놈아. 그냥 들어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때 준수와 준성이 집으로 들어와 상황이 마무리되고 다음날 수안을 챙기는 범숙. 나 들어가요. 수안은 방에 없었고 형수님 죄송해요. 여행 다녀올게요. 아니 이건 왜 또 놓고 나가? 10대냐? 잠시만요. 수아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한편 국과 준수가 있는 학교. 매장 가자. 배고파? 내가 사줄게. 저번에 교복도 주고 해서 담내로 빵이라도. 내가 뭐 얼마나 먹노? 국아, 너 더 예쁘다? 그렇게 매점으로 향하는 두 사람에게 다혜가 다가오고 그러면 괜찮나? 미안. 너 뭐야? 너 왜 자꾸 걸리적거려? 다혜는 준수 옆에 있는 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난으로. 장난? 난 장난 아니거든? 너 지금 쪼갠 거니? 가짜라서. 하지만 국의 말은 더 큰 싸움을 일으키고 세상에! 주다혜! 제가 먼저 다혜를 놀라게 해서 다혜가 화가 났고. 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준수는 다혜의 곁에 있어주지만 아깐 네가 너무했다. 우리 아빠 바람 피는 것 같아. 다혜는 최근 영희의 상태를 보고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야, 너 또 우는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을 국이 보고 말죠. 못 볼 걸 바쁜데. 국은 혼자 하교하려 하고 잠깐만 국아. 병원 같이 가기로 했잖아. 병원 이름이 뭐고 가르쳐주면 내가 나중에 가볼게. 국은 준수와 거리를 두려합니다. 한편 범숙의 집을 찾아온 영희. 무슨 일 있어? 이 연놈들을 어떡할까? 철수의 외도 사실을 말하는데요. 너무 나쁜 쪽으로 상상하지 말고. 문자 읽어봐. 주철수 핸드폰에 있던 거 나한테 전송한 거야. 어쩔까? 그러니까 어쩌려고. 그 시각 철수는 하미와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 바쁘니? 아니 오늘 다혜 과외 가는 날인데 내가 동창회 있다는 걸 깜빡했네. 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철수가 하미랑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와 떨어뜨리는 영희. 그리고 영희는 하미가 지내는 호텔로 옵니다. Excuse me. 하미는 영희를 마주하게 되죠. 오랜만이에요, 하미. I'm sorry, I don't understand Korean. 내 남편이랑 어떤 사이야? 그럼 tôi còn rất ngây thơ. 하지만 그녀와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Tôi yêu anh ấy. 정말 미치겠네 정말. Xin chị đó, tôi cầu xin chị. Làm ơn hãy buông tha cho anh đi. 그녀의 태도에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심란한 마음에도 딸이 생각나는 그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너 때문에 엄마가 1등인 것 같다고. 영희는 딸에게 진심을 전하고 아빠랑 같이 저녁 먹고 아빠는 들여보내. 나야. 어떻게 됐어? 무릎까지 꿇고 피는데 뭐 늘 도리가 있어야지. 다 해봐서 참고 한 번은 봐줘. 그녀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준수는 친구 무철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병문안을 오는데요. 해질 무렵 위에 창가에 앉아 눈물만큼. 준수는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것 때문에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할 무철의 여동생이 신경 쓰입니다. 어린애인데 계속 병원에 있어도 되냐?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게 싫은가 봐.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데리고 잘까? 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죠. 얘 누구니? 무철이 여동생이에요. 깨끗이 닦자. 우리 앉아. 자. 덕분에 무희는 준수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포장할 게 없는데 어쩌지? 할 수 없죠 뭐. 앉아서 편하게 보이소마. 국의 집에서는 단골 손님과 가족이 함께 경기를 보고 준수도 가족과 함께 경기를 보는데요. 그때 이탈리아의 골이 들어가고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이놈들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같은 시각 국은 무철이 있는 병원에 와 있죠. 준수한테 다 들었어. 한 판 했다며 다혜랑. 둘이 짝이라고. 커플. 유치원 때부터. 왜 꼴떡
진짜 잘 됐다 이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골을 넣습니다. 영희 또한 치킨집에서 축구 경기를 함께하고 승리를 알리는 골이 들어가며 영희는 벅차오른 감정에 울음이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참 집은 용케 찾아 들어왔네. 하미가 술 먹어도 이렇게 하냐? 하미가 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걔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돈이야, 돈. 하미에게 영희가 찾아왔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습을 해보려는데 헤매는 거 도와주는 게 고마워서 잘하다 보니까 이제 잘해주고 이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집안 사정도 알게 되고. 이런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 여자랑 왜 바람이 나냐고. 아, 취했어 당신? 취했지. 철수는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아, 나중에 하자고. 아, 술 깨고 좀 하자고. 조실 부모하고 너 하나 믿고 여기까지. 뜯어라. 응? 뜯어서 속이라도 편하면 그냥 아주 홀라당 뜯어버려라. 까지. 다혜가 나보고 발랑 까졌대. 나는 지 나이 때 너 만났다. 영희는 고등학교 때 철수를 만나 그 뒤로 철수만 바라보다 결혼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가던 국.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같은 시간 산책을 나가는 세 사람. 국아. 준수야. 학원이 끝나고 돌아가던 다혜까지 함께 마주치게 되죠. 한편 여행을 떠났던 수환. 길을 찾지 못하던 그때 꼬마, 이 근처에 슈퍼 있니? 아저씨가 여기 초행길이라. 한 아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 니네 집이니? 그래? 혹시 이 근처에 민박 있나 해서. 아니다.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알아볼게. 감사를 전하고 다시 가려 하는데요. 쯔기 비망 있어라오. 너 말할 줄 아는구나. 이름이 뭐야? 함초 강함초. 그렇게 함초의 집에서 지내게 되죠. 수환 또한 이곳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만 좀 해요. 연병하고 자빠졌네. 참 그만 좀 해. 함초야 간다. 함초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매번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를 챙기는 어른스러운 아이였죠. 그리고 그날 밤 정한도 수환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그래 당신? 이거. 아 지발로 여행 간 거야. 며칠 됐다고 이렇게 난리야. 술 먹고 주정하고 그날 새벽에 나간 거야. 무슨 일 생기면 다시 책임질 거야? 아 대체 당신 눈에는 삼촌이 몇 살로 보여서 이 난리야. 새벽부터?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준수가 집을 나갔어도 이렇게 난리는 안 치겠네 정말. 틀린 말이 하나 없는 범숙의 말에 더 따지지 못하죠. 다음 날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공기가 맑아서 바닷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민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집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평범한 아버지 같아 보입니다. 다혜 누나. 뭐야 일로 와. 지난밤 준수는 다혜가 아닌 국에게 향했고 반장. 무철이한테 갔다 오는 거야? 형. 갈게. 잠깐만. 우리 엄마 너무 늦어서 열받았다. 학교에서 보자. 너무 맑다. 국은 두 사람에게 질투가 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여느 때처럼 만두가게에서 아침을 해결하는 단골 손님. 저 이름이라도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깜빡했네요. 그때 반찬을 싸서 주는 고순. 뭐 딴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번에 혼자 계시는 것 같다고. 그는 두 사람의 따뜻함에 눈물을 보입니다.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저녁에 들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을 기약하고 나섭니다. 기획 대표이사 허세민. 시간이 흘러 저녁 가게를 찾아온 세민. 일 때문에 점심을 걸렀더니요. 진짜 꿀맛입니다. 예? 무슨 일 하시는데?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햄버거집 여러 개를 합쳐서
한 개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나도 그 프랜차이즈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싶어서. 고수는 만두 가게를 성공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럼 웃자면 되는데 얘? 세미는 어째서인지 그녀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철수는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은 영희를 데리고 병원으로 오는데요. 신경성 위염입니다. 최근 철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나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이 와중에 철수는 김 전무님이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서 나 한국으로 들어올 거야. 우리 연말에는 어디 근산대 여행 가자. 철수는 한국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김 전무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년이야. 한국 발령을 힘써주는 분과의 저녁 식사라기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주죠. 원래 철수가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불쌍하고 안 됐고 그런 거 잘 못 보고 그러지 않았니? 그리고 범숙은 영희에게 젊고 예쁜 애가 자꾸 얼쩡대면 그거 못 본 척하는 놈은 넷이야. 철수가 실수한 것일 거라고 말해보지만 나 이혼한 것 때문에 우리 다혜가 준수 좋다 그러면 싫다 소리 안 할 거지? 영희는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해서 다혜 의대 공부시킬 건데?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마. 아무리 미워도. 범숙은 끝까지 그녀를 말리려 합니다. 같은 시각 정화는 전화는 꺼놓고 집을 나간 수환이 걱정되고 어디 있는 거냐? 왜 이렇게 걱정시키냐? 정한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수환이지? 너 수환이지 이놈아? 드디어 통화를 하게 되는 두 사람. 여기 증도예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다고. 한편 학교에서 국은 다혜와의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준수마저 피하고 있는 상황. 나 이거라. 산바람이 쓰나미로 몰려오는 거만. 야 장국이랑 다혜 어떻게 화해시키지? 아 내가 불편해. 아니면 우리 스페인전 다 같이 볼까? 넌 장국 난 다이 콜? 쥐약을 먹여서라도 데리고 갈 테니까 다혜 확실하게 책임져. 알겠지? 그렇게 국과 다혜를 준수의 집으로 데리고 와보기로 하죠. 고3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오늘 같은 날 붙들고 있어봐야 될 일도 아니고. 스페인전 당일 장국아 축구 볼 거야? 썸 말씀 못 들었나? 넌 대한민국 국민 아이가. 그럼 나랑 같이 볼까? 무철은 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다혜야! 이따가 3시까지 우리 집에 와. 꼭이야. 다혜 또한 준수의 집으로 오기로 하지만 다혜는 이 약속을 다른 의미로 기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혜가 준수의 집으로 오고 이게 다 뭐야? 아, 나 과외 있는 거 깜빡했어. 국이 온다는 소식에 나가려는데요. 이번 기회에 화해하고 싫어. 내가 이러는 성의를 봐서 솔직히 네 성의가 날 더 화나게 해. 결국 집을 나서죠. 아 빨리 가자고.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왔어? 어떻게 된 거고? 아 축구 보자고. 그러면 준수 집에서 보자는 얘기였나? 국에게는 다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셋이서 축구를 보기로 합니다. 자 갈아입고 내려와. 국은 간질간질한 기분으로 오 장국 일로 와, 일로. 준수의 옆에 앉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리고 조금 뒤 무희야. 아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무철은 동생 무희가 병원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한 번 억지가 나오면 나 말고 말릴 재간이 없다. 미안하다. 나 먼저 가야겠다. 결국 둘만 남게 됩니다. 축구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는 점점 풀어지고 손을 잡아 기가 막혀 보는 안정환 어깨 동무 골에 기뻐하던 중 묘한 기류가 흐르는 두 사람. 두 사람은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만두가게에서 함께 경기를 보던 세민. 아 솔직히 골뱅이에 소주 한 잔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안 될까요? 세민은 자리를 옮기고자 하는데요. 재고순입니다. 허세민입니다. 통성명을 하는 두 사람. 이름처럼만 살면 대한민국 최고가 돼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제 고말씀 드리고 허 사장 얘기 한번 해보소. 극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길 꺼려하는 세민.
비극적인 건 불치병만 한 게 없지. 그래. 세민에게는 비극적인 사연은 개뿔. 사장님! 어제 저녁에 갖다 준다고 해놓고는. 세탁소에서 정장을 빌려 입으며 사장님! 오늘 이걸로 할게요. 회사 대표라는 말도 거짓말인 사기꾼이었죠. 짠.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누님 살아온 세월도 들었고. 사실 제 와이프 이름이 수진입니다. 핸드백 날치기를 당했는데 제가 그때 그걸 구했습니다. 고순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합니다. 귀여운 여자였어요. 건망증이 좀 심했지만 그게 병이란 걸 치매. 젊은 사람들이 걸려도 벼른박에 똥칠하고 극하는 겁니까? 간지는 얼마나 됩니까? 1년도 안 되겠는데요. 1년 6개월. 고수는 다음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줍니다.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다음 날 평소처럼 만두를 먹으러 오는 세민. 우리 아침에 북엇국 먹었습니다. 한 그릇 자시고 가해서. 그럴까요? 허 사장님. 예. 내도 그 프랜차이즈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예? 세민을 철석같이 믿는 고수는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선 자본이 있어야 하고. 돈은 좀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믿고? 치매가 뭔지는 지도 압니다. 그런 부인을 끝까지 돌봤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는 허 사장님 믿습니다. 생각이라도 해보이소. 이렇게 된다면 고수는 곧 사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철수는 You say you're busy. Do you think I believe you? I am not lying. You told them to leave you in Vietnam, right? 했지. 철수는 하미와 영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보. 그리고 혼자 나와 있던 영희에게 전화가 오고 다혜 아빠. 먼저 말해. 미안해. 당신 베트남 가 있는 5년 동안 당신보다는 다혜가 우선이었고 외로웠을 거야. 영희는 철수를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이해해줘서 고맙긴 한데. 그렇게 이해해도 이건 너무 재미없고 밉다 당신. 죽여도 가책 같은 거 안 받을 것 같아. 당신 죽이고 나는 살아서 뭐 하겠니? 우리 두 사람 없어져도 우리 다혜는 똑똑하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럼에도 그와의 이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은 준수 또한 그때의 생각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국은 준수 집에 두고 왔나? 준수의 집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 찾으러 가지만 월요일까지 참을까? 버려져 있는 티를 발견합니다. 국에게 그 티는 그날 밤의 일과도 같은 의미였죠. 준수는 무철이 있는 병원으로 옵니다. 먹고 챙겨서 가자. 어딜? 너 집에 간다며. 공부 안 해? 모르겠다. 장국이 때문에 그래? 아까 지 핸드폰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국이 자신의 집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의무감 같은 거 있잖아. 의무감? 그 내 친구가 본의 아니게 그 정신없이 하여간 아는 나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잤어? 슬쩍 자신과 국에 대해 이야기해보는데요. 아, 왜 군대 가냐? 국방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웬 쌍팔년도 발상 의무가. 네가 좀 전해주라. 국을 지금 보기 힘들었던 준수는 휴대폰을 맡기려 하지만 아니야 내일 학교에서 줘. 필요할지 모르잖아. 무철은 순순히 말을 들어줄 리 없었고 뭐 장구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 짜증난다 이거냐? 아니 귀찮아. 이제 나도 걔한테 신경 쓰는 거. 결국 휴대폰을 전해주러 가는 무철. 무슨 일이고? 핸드폰 들어왔지. 니들 왜 그래? 준수는 너 위해서. 말자. 준수도 귀찮댄다. 무철은 준수가 했던 말을 전하고 가서 전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앞으로 내 보더라도 아는 척도 말라고. 국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정화는 수환을 찾아서 진도로 옵니다. 같은 시각 수환은 갯벌에 있었고 네 형님. 아, 네 보여요. 정환을 만나러 향합니다.
수환이냐? 네 형님. 싸운 이후 제대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 두 사람. 이거 여자 옷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편해요. 그 여자 말이다. 잊어보려고요. 기다려주세요. 수아는 정한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내가 왜? 알아요. 미안하다.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음식도 맛있고 보고 싶어서 그래. 정한 또한 수아를 생각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들어온 함초의 아버지. 아주머니. 왜? 수아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함초네 이야기를 물어보려 하고 함촌애가 여기로 온 게 한 3년 됐지? 함초 엄마 배가 요라고 남산 마녀갖고 광주서 빚잔치 해갖고 내려왔다만. 소문에는 큰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하던데. 과거 아이고 잠깐 죽어도 애가 안 나와요. 함초의 어머니는 함초의 동생을 출산하다 아이 함초 전화 어딨냐 전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엄마 얻는 거 전화하라. 비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고 함초 불쌍하고 지구 애비도 불쌍하고. 그 뒤로 함초의 아버지는 술을 끊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편 등교하고 있는 아이들. 그날은 내가 좀 예민하게 굴었어. 다신 성질 안 부릴게. 그러니까 웃어봐. 국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만 화해하지. 다른 애들 안 불편하게? 내 뒤끝 장렬이거든. 이들과 어색해진 사이를 풀 생각이 없는 국. 가만 보니까 장국이도 너한테 쌓이는 게 좀 많았나 봐. 무철은 국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그 서울놈이 줏대가리가 없다. 뭐 아는 척 말아달라. 나냐? 당근. 준수는 여전히 국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선뜻 국에게 다가가길 망설이죠. 야자 시간. 펜을 줍는 것을 시도하던 중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르고 결국 국을 붙잡는데요. 사귀자. 뭐? 우리 사귀자고.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2년 만의 재회, 달래든 장국은 2014년 방영된 JTBC 드라마로 고등학생 때의 서울로 전학 온 장국과 엄친아 준수가 얽히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내며 세 가족의 사정을 마치 그 집에 있는 것처럼 들여다볼 수 있죠. 또한 학생인 주인공들의 풋풋한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잔잔한 분위기를 연출해 인물들에게 몰입하도록 만드는 휴먼 드라마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생인 국과 준수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지, 12년 뒤에 재회한 달래와 준수는 또 어떤 이야기를 그려갈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